자, 안녕들 하세요.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세법학, 법인세법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세법학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국세기본법 수업을 마쳤는데, 세법학에서는 50% 이상이 국세기본법이에요. 법인세법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해나갈 부분은 세법학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자, 세법학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법학 시험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법의 큰 편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죠? 기본법이 하나 존재를 좀 하게 됩니다. 그죠? 기본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법이라는 학문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주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국세기본법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물론 국세징수법도 기본법이 그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징수법은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국세징수법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 세법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그죠? 저희 이제 사이트에 있는 이 국세징수법 수업도 꼭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와요.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 그치? 부과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다? 결정, 또 경정, 또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그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부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국세부과권은 무엇이다? 과세관청이 또는 세무공무원이 또는 그죠? 관할 세무장이 지방국세청장이 또는 국세청장이 뭘 함에 있어서 그치? 자, 결정, 또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과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뭐 하는 것이다? 그치? 부과함에 있어서 혹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부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국세 부과권이라는 건 당연히 국세 기본법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국세 징수권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뭐는 됐다는가? 납세무로 확정이 돼 있다는가? 근데 납세무자가 그치 여한 사정에 의해서 그치 국세를 납부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과세관청은 채권자 입장에서 그치 두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뭐 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독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있고 또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역시 당연히 뭐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걔를 압류 또 매각 또 청산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국세 징수권이라는 무엇이다? 국세 징수법에 생겨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국세 부과권이라는 거하고 징수권을 볼 때도 그죠? 반드시 뭐를 갖고 정리하셔야 돼? 그죠? 모법을 갖고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본법이다. 즉 세법에 대해서 기본법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세 기본법과 국세 징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계학원에서는 혹시 이 국세 기본법과 징수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률들은 모든 세법을 아우르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법률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법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국세기본법이 가장 으뜸이고요. 그죠? 그 다음이 국세징수법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압류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또 독촉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교부청구도 알아야 되고 참가압류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용어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 세법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세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점수는 20점밖에 배점이 안 되지만 혹시 여기는 뭐 100점 가까운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국세기본법에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디를 배울까요? 그죠? 지금부터는 이 개별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개별세법이라는 거 혹시 국세기본법에서 용어 정의가 됐지만요, 세법이다 이렇게도 용어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논리적 전개를 위해서 개별세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할 거예요. 이게 이제 세법학 일부에서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 그죠? 법인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는 소득세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죠?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인세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세법학 일부에서는
상속세 및 뭐를 배워요? 그죠? 증여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여기가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국세기본법 했고 그죠? 여기가 세법학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부를 가더라도 당연히 뭐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부가세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죠? 또 뭐를 배울까요? 그죠? 개별 소비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게 뭐가 될까? 오케이.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지방세법에서 결국은 뭐예요? 그죠? 자, 개별세법의 범주 들어가는 내용 딱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여기는 취득세법이라는 건 없어요. 지방세법에서 역시 취득세를 아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11개의 세목에 대한 과세 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야.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등록 면허세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나올 거예요. 그죠? 또 재산세가 시험 범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범위가 조세 특례 제한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럼 국세기본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나머지 개별세법에서 배우는 세법학 1부에 30점짜리 또 30점짜리 역시 또 뭐 있어요? 그죠? 30점짜리 역시 또 뭐 있어? 20점짜리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은 다시 한 번다 국세기본법이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강의는 2번, 3번 이렇게 들으셔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국세기본법에서 판례한다고 전혀 되는 게 아니야.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부가세법도 몇 점이에요? 35점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이 20점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방세법이 20점 또는 25점이 출제가 될 겁니다. 역시 25점이 출제가 될 때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왜 이것들을 이렇게 묶었나 한번 생각하세요. 얘네들은 제가 개별세법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이 개별세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개별세법에 대해서 법인세법 갑니다. 그럼 제1조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법인세,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소득세법도 뭐다? 오케이.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소득세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다. 또 상속증여세법도 뭐다?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납세를 잘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개별세법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과세요건과 역시 자 뭐를 정하고 있는 것이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그지? 뭐를 말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을 그지? 이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과세요건을 잘 파악하고 납세 절차를 잘 파악하는 걸 정리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을 공부할 때도 뭐다?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 공부를 할 때도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부가세법을 공부할 때도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을 정리할 때도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개별세법의 전체 내용은 뭐다?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법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과세요건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무엇을 과세의 터로 삼을 것인가? 걔를 과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리고 조세 채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걔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그지 수량 또는 금액은 무엇인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세법학적 관점에서 이 세율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과세상 또 납세무자 과세 표준. 오케이? 그죠?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납세 절차에서 자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또 신고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뭘 한다? 결정을 하거나 또는 과소신고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야. 또 그죠? 중간 그죠? 신고하는 거 뭐 중간연합이라든가 혹시 또 뭐 있어요? 그죠? 수시부과라든가 혹시 또 뭐 있어? 원천징수라든가 혹시 또는 부가세법으로 간다면 예정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뭐다? 개별세법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실 때 세법학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알아봐야 될 건 뭐야? 세법학적 관점에서 내가 과세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오케이?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끌고 와서 공부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야. 마찬가지야. 이 내용도 여기서 그대로 끌고 와서 공부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가. 그럼 그지 개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또 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취득세, 또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을 볼 때도 무조건 뭘 보는 것이야? 이 과세예상과 납세 절차를 바라보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중에 그지 가장 어려운 법률이 있다면 당연히 법인세법이 될 것이야. 왜? 그거는 법인 개념에 그지 광범위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런 프레임이 없이 공부를 해봐야 여러분 아무 글을 쓸 수도 없어요. 자,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세법학은. 머리로 알아. 근데 뭘 못 써? 글을 못 써.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1000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그럼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과세요건과 개별세법에서는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에 대한 프레임을 확 잡아놓는 것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공부를 할 때도, 소득세법 공부를 할 때도, 상속증여세법 공부를 할 때도, 부가세법 공부를 할 때도, 개별소비세법 공부를 할 때도 전부 다 이걸 잡으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지 법인세법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세상은 뭐가 될까? 자,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소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돼. 그리고 그죠? 회계적인 눈으로 절대 법인세법을 봐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이거가 진짜 세법이기 때문이야. 그럼 과세상은 무엇이다?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지? 과세상은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고민을 한도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무자는 누가 됩니까?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치? 자, 이 법인의 소득을 그치? 각사함도 소득금액이다. 또는 청산소득금액이다. 오케이?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야.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자, 보세요.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각사함도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따질 때는 각사함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한 내용이다. 그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였을까? 2월 결손금이겠지. 근데 2월 결손금만 낼까? 결손금을 내겠지. 그치? 그러면서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2월 공제에 대한 프레임을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야.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법인세법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자, 법인세법에서 과세표준은 각사함도 소득금액에서 뭐하고 2월 결손금 빼고 그죠? 비과세 빼고 소득공제를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가셔야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뭐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뭐 하는 것이다. 신고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될 것이고 당연히 법인세는 뭐다. 신고납세제도의 국세라는 겁니다. 그럼 신고에서 납세문은 확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결정한다. 오케이? 과수신가 돼 있다. 경정한다. 이렇게 안고 가라는 것이야. 그리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어. 그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고지 독촉 절차를 거치는 것이야. 독촉정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 하는 것이야? 그죠? 당연히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야. 그때 이제 법인세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가 돼? 이 법인이라는 것이야. 법인은 다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상법이 과연 개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럼 소득세법에서 그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볼 때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개인의 소득이 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 개인을 쪼개는 거예요. 뭐라? 그치? 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뭐다? 거주자다. 그치? 그렇지 않은 자는 뭐다? 비거주자다. 이렇게 쪼개서 이자들이 뭐가 된다? 이 소득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가 된다? 자,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따질 때는 뭐 이자, 또 배당, 또 사업, 또 근로, 또 연금, 또 기타 소득금액을 전부 합산한 다음에 혹시 결손금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를 해놓고 나서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세율, 그치? 소득세법에서 세법학에서는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치? 그럼 소득세법에서 뭐야? 이 소득을 분류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치? 그리고 나 신고 어떻게 한다?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연도 5월, 그치? 달에 5월 31일까지만 한다. 신고한다. 그게 신고기한 아니야. 그때 소득세법도 뭐다? 신고납세 방식이다. 그러니까
신고해서 납세문은 확정된다. 납부했다. 그럼 납세문은 종결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당연히 상속증여세법은 뭐가 될까? 그죠? 상속세미, 그치? 증여세법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은 뭐가 된다는 것이야. 그치? 당연히, 그치? 상속세에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그치?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된다는 것이야. 그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야. 피상속인의 뭐가 되는 것이다? 유산 총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그치? 또, 증여세법 뭐가 될까?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뭐가 됩니까? 그죠? 취득한, 그죠? 재산이 뭐가 된다? 증여세법의 과세 대상이 된다. 당연히 납세보다도 상속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야.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은 뭐 특별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부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당연히 납세물을 질 수도 있겠지. 그럼 자 이렇게 좌동 플러스 뭐가 된다. 그죠? 플러스 비영리법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그치? 자 상속세 역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라고 하셔야 되겠지. 부가세법 이제 그죠? 세법학 투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야.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은 뭐가 되는 것이야? 그치? 그죠? 자,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 혹시? 자, 2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뭐가 된다? 사업자가 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 오케이?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그죠? 수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면 되지 않겠어? 개별소비세법에서 납세무자가 누가 되냐? 과세 대상은 뭐가 돼? 특정한 물품. 그치? 자, 그걸 과세 물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두 번째, 뭐,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세 번째 뭐 있어? 그죠? 과세 장소의 유흥음식행위. 네 번째는 뭐가 돼? 과세 장소의 영업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게 과세 대상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납세무자는 누가 돼? 그치? 자, 여러분이 보시듯이 과세 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과세 장소의 입장행위에서는 경영자가 되겠지. 또 과세 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서 경영자가 되겠지. 과세 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경영자가 되겠지.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한다. 오케이? 자, 취득세 과세상은 뭐가 돼? 취득이 되겠지. 두 번째, 그치? 등록면허세 과세상은 뭐가 돼? 등록면허가 되겠지. 재산세 과세상은 뭐 재산의 보유가 되겠지. 이렇게 세법을 바라보시라는 말이야. 그게 세법이야. 응?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세법학 일부에서 뭐 80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뭐다? 개별세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뭐가 어려워? 진짜 어려운 국세기본법이지. 그치? 자, 2부에서도, 그죠? 부가세법에 35점, 개별소비세법에 20점, 지방세법에 20점 또는 25점, 80점에 해당하는, 75점, 8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야? 여기 또한 개별세법이라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건 뭐야?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야. 그리고 법인세법의 판례를 보더라도, 그치? 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한번 합시다. 자, 제약회사가, 그치? 누구 의사나 또는, 그치? 약국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거야. 대형 약국이나 대형 병원에. 그치? 과연 이게, 그치?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오케이? 자, 필요금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대법원까지 갔어. 그런 논란이 지금도, 그죠? 계속되고 있는 것이야. 왜냐하면 자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위법 비용도 그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뭐다? 그지? 손금이라고 이야기해. 왜?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한 거니까. 왜? 이 위법 소득은 포착을 해놓고 위법 비용에 대해서 포착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죠?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은 그지? 판례가 굉장히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내용이야. 그지? 근데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때 그지?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 저는 학자적 관점에서 그지? 커다란 틀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지? 왜냐면, 그지? 자, 뭐가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법 소득이 될 것이에요. 오케이? 그게 몰수 추징이 됐다면 과세금을 상실했을 것이야. 그러나 몰수 추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담세력이 귀속이 됐다면 그때는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야.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송금도 그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그 답을 내우고 답을 쓰는 게 아니야. 세법학은 답이 없어. 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법을 끌어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세무사 2차 시험 또 변호사 시험에 세법이 법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야. 그치? 대한민국이 그치?
여러분이 역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법에 의한 지배가 돼야 되고 법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치?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다. 자, 이 개별세법, 법인세법 공부할 때도, 소득세법 공부할 때도, 상속증여세법 공부할 때도, 부가세법 공부할 때도, 개별소비세법 공부할 때도, 지방세법을 공부할 때도 마다 이 과세권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는 말이야. 안 그러면은 꽝이야, 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씀 꼭 듣고, 그죠? 다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지우고요. 여러분하고 어디를 갈 거냐면, 그죠? 지금부터 법인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수업한 영상은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법학의 올바른 공부 방향을 위해서 역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세법학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합니다. 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어디를 가서 법인세법 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법인세법 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